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촌, LB인베스트먼트, 해성DS,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네 기업에 대한 최신 분석 보고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각기 다른 산업 분야인데 저희 목표는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증권사 리서치센터 보고서들이고요. 재무 데이터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,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좀 다각도로 보면서 이 기업들의 현 위치와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기업,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율촌부터 시작해 볼까요?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은 전년하고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21억 원으로 300% 넘게 확 뛰었네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네, 그 핵심은 비용 관리에 있었어요. 특히 일회성 비용 있잖아요. 복리후생비나 세금 관련 비용. 이런 게 줄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됐거든요. 아, 비용 절감 효과군요.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이익 안정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에요. 이게 단순히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체질 개선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성장 동력으로는 폴란드 신공장, 그리고 심리스 튜브라는 신사업 얘기가 나오던데요. 이 심리스 튜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주는 건가요? 그 심리스 튜브는 말 그대로 이음새가 없는 강관인데요. 이걸 이제 자체 생산하면요. 자동차 부품 말고도 중장비나 자동화 설비 쪽으로 제품군을 넓힐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변동성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잠재적으로 마진이 더 높은 산업용 부품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거죠. 아하, 전략적인 움직임이네요. 네, 폴란드 공장은 2026년부터 아마 이 계획의 핵심 기지가 될 겁니다. 흥미롭네요.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90% 넘는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거 여전히 좀 부담이 크겠는데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뜻이니까요.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이 앞으로 율촌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죠. 네. 자, 그럼 자동차 부품에서 이번엔 투자 세계로 넘어가 보죠. 벤처캐피탈 LB인베스트먼트입니다. 여기도 1분기 실적이 꽤 괜찮았고 특히 3천억 규모 AI 중심 펀드 결성이 눈에 띄네요. 이게 그냥 운용자산, AUM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? 그럼요. AUM이 1조 5천억 원 넘었다는 게 단순히 규모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안정적인 관리 보수 수익 증대로 이어질 기반이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. 그리고 또 요즘 제일 핫한 분야가 AI잖아요. 그렇죠. 여기에 집중한 대규모 펀드를 성공시켰다는 건 LB인베스트먼트가 확실히 유망기술 트렌드를 잘 포착하고 자금 유치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. 뭐랄까, 다음 기술 파도에서 높은 수익을 낼 잠재력을 보여준 셈입니다. 거기에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분위기고요. 연 40조 원 규모 벤처 투자 육성 목표라던가 추경 예산 편성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정부 정책 방향은 벤처캐피탈 업계 전반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죠. 물론 정책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. 리브스메드나 세미파이브 같은 포트폴리오 기업들 성장하고 맞물려서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 기대는 유효합니다. 결국 자체 역량이랑 외부 환경 개선 기대감, 이 시너지가 관건이겠네요. 네, 그렇죠. 자, 기술 투자 얘기 나온 김에 반도체 부품업체 해성DS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요. DDR4, 이 구형 메모리 재고 확보 수요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반등할 거란 예측인데요. 네,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DDR4 생산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요가 몰리면서 패키지 기판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어요. 패키지 기판이 그 반도체 칩이랑 메인보드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건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고 진짜 주목할 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DDR5, 즉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로의 전원입니다. 그럼 3분기 이후에 DDR5 전원이 본격화되면 어떤 그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 라인 가동하고 맞물리면서요. DDR5 관련 매출만 분기당 한 150억 원 이상 꾸준히 발생할 걸로 예상돼요. 와, 꽤 크네요. 네, 이게 해성DS의 기술력하고 시장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목표 주가 34,000원으로 오른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거고요. 그럼 결국 단기적인 DDR4 효과를 발판 삼아서 더 클 시장인 DDR5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군요. 정확합니다. 그게 중장기 성장의 핵심이죠. 마지막으로 배터리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.
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네요. 주된 이유가 유럽 쪽 수요 둔화 때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수요가 좀 주춤한 영향이 중대형 배터리 쪽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아, 하지만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 같은 주요 고객사 신차 효과 덕분에 좀 회복세를 보일 걸로 기대하고요. 미국의 생선 보조금, AMPC, 이것 또한 4천억 원 이상 꾸준히 들어올 전망입니다. 그럼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? 4680 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요. 네,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좀 부진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, 그리고 둘째는 4680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있잖아요. 지름 46mm, 길이 80mm짜리? 네, 더 크고 효율적인가요? 네, 그 배터리 공급을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합니다. 공급 시점. 네, 이 4680 공급 시점은 근데 탑재될 차량 수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. 아, 변수가 있군요. 네, 하지만 긍정적인 건 최근에 중국 체리 자동차하고 46 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에요. 이건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차세대 배터리 수익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. 네, 오늘 살펴본 네 기업 이야기 정말 다채롭네요. 기술 전환의 기회도 있고 지정학적 위험, 또 정부 정책의 영향력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각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고 있군요. 맞습니다. 율촌이 보호무역주의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, 또 해성DS가 DDR5 전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낼지, 그리고 LB인베스트먼트가 정책 수혜를 실제 성장으로 연결할지,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세대 배터리 경쟁력과 유럽 시장 회복 여부,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들입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공유해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이 기업들의 개별 스토리가 더 넓은 산업 트렌드나 투자 테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